꾼방와 안녕하세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3D 프린터가 10만원대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프린터가 바로 10만원대 프린터인데요. 비싼 줄만 알았던 3D 프린터가 10만원대라니 놀랍죠? 과연 이 프린터, 가성비 프린터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격만 싼 비지떡일까요? 이 프린터의 이름은 바로 엔더2입니다. 3D 프린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가형 프린터에서 가장 핫하다는 엔더3라는 프린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엔더3를 만든 크리얼러티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현재 알리에서 169달러에 무료 배송을 해주고 있는 진짜 10만원대 3D 프린터입니다. 리뷰 전에 조립 먼저 같이 해보실까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먼저 박스를 보면 아주 컴팩트합니다. 이 안에 3D 프린터가 들어있다고? 레알 트루 팩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으로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조립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먼저 구성품을 볼까요? 설명서, 부품 리스트, 조립 공구, 볼트, 너트, 필라멘트 거치대, SMPS, SD카드, 필라멘트, X축 모터와 익스트루더 모터 뭉치, 베드판과 전원 케이블, 필라멘트 거치대, 헤라, Z축 모터, Y축 모터, 핫베드, 리미트 스위치, X, Y축 벨트 베어링, X축, Z축 프로파일, Z축 TM 로드, 메인보드, 베이스, 익스트루더, 마지막으로 노즐 청소용 수지침. 책상 위에 모든 부품을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적네요. 먼저 Y축 모터와 베드판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베드 고정판을 방향에 맞게 끼워주세요. Y축 모터의 T너트를 조립하기 위해서 볼트를 풀고 Y축 프로파일 뒤쪽에 조립 후에 조여주시면 됩니다. 벨트를 프로파일 구멍에 넣고 기어에 건 후에 베드판에 걸어주세요. Y축 베어링에 벨트를 걸고 바깥쪽으로 밀면서 팽팽하게 고정합니다. Y축 리미트 스위치를 Y축 프로파일 끝에 고정시켜주세요. Z축 프로파일과 보강 부품을 조립합니다. X축 모터 뭉치, 프로파일, 리미트 스위치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X축 모터 뭉치의 나사를 풀고 프로파일 방향을 맞춰 조립합니다. 벨트를 넣고 익스트루더를 조립한 후에 익스트루더 아래에 벨트를 걸어주세요. X축 베어링 볼트를 푼 다음 벨트를 걸고 프로파일 끝에 팽팽하게 조립합니다. Z축 모터, TM 로드, Z축 리미트 스위치를 준비 후에 모터 볼트를 풀고 설치합니다. TM 로드를 커플링에 꽂고 볼트를 조여주세요. Z축 리미트 스위치 볼트를 풀고 조립합니다. 이때 Z축 센서 전선을 꽂은 후 조립해주세요. 조립한 X축 뭉치를 TM 로드에 끼워서 조립합니다. X축 리미트 센서를 조립해주세요. 모든 조립이 완료됐으면 배선을 해줍니다. X, Y, Z, 익스트루더의 모터는 4개의 선이 있고 리미트 센서는 2개의 선이 있습니다. 커넥터마다 노란색 태그가 있으니 보고 맞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핫베드판을 설치합니다. 혹시 핫베드를 설치하기 전에 베드 이송부가 흔들거린다면 베드 이송부 아래에 있는 편심 너트를 돌려주세요. 조립 시 너트를 많이 조여놔야 나중에 레벨링 시 베드가 상하지 않습니다. 핫베드 배선을 연결해줍니다. 안착을 위해 베드 위에 시트지를 붙입니다. 뒤에 보이는 파란색 시트지를 붙여야 하는데 나중에 자석 베드를 만들기 위해 일단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테프론 튜브를 익스트루더에 조립합니다. 다음으로는 SMPS를 조립합니다. 조립이 거의 다 끝났네요. 플러그에서 나온 전선을 케이스 안으로 넣어주세요. 본체에서 나온 전원선도 케이스에 넣어줍니다. 전선에 써있는 대로 L, N, G는 왼쪽에 V+, 컴은 오른쪽에 연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커버를 체결해줍니다. Z축 위쪽에 필라멘트 거치대도 연결해주면 모든 조립이 완성됩니다. 온도를 올리고 필라멘트를 로딩시켜 출력 준비를 합니다. 레벨링을 위해 오토홈을 실행시켜 원점으로 노즐을 이동합니다. 디세이블 모터로 모터를 끈 후에 노브를 돌려가며 베드와 노즐 사이 간격을 종이 한 장 정도로 맞춰줍니다. 저는 수동 레벨링에 익숙해서 1, 2분 내로 레벨링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 과정을 어려워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오토 레벨링보다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벨링을 하고 SD카드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고양이로 첫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조립 프린터의 경우 초반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과연 잘 나올까요? 빠르게 출력 과정 보시겠습니다. 첫 출력이지만 안착이 완벽히 잘 돼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깔끔하게 잘 나왔죠? 이렇게 약 8분 동안 언박싱부터 조립, 캘리브레이션, 출력까지 보여드렸습니다. 10만원대 대륙의 3D 프린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약 1년 전에 처음 조립해서 써보고 현재까지 총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써본 이 제품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립입니다.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립을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해서 시작부터 겁을 먹을 수 있고 조립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벨링입니다. 보통 FDM에 4개 노브가 아닌 3개의 노브를 쓰다 보니 한쪽을 맞추면 반대편이 또 틀어지기도 하고 공간이 좁아서 손을 넣기가 힘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한 개의 Z축입니다. 출력 중간에는 문제가 없지만 X축을 한 개의 Z축으로 받쳐주다 보니 축에 충격이 가해지면 축이 틀어지면서 레벨링도 틀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작은 베드 사이즈입니다. 가로 세로 150, 높이 200mm라서 큰 걸 뽑기에는 한계가 있죠. 다섯 번째는 오픈형 구조입니다. 챔버가 없기 때문에 챔버가 있는 프린터와는 달리 ABS는 출력이 힘들고 PLA 위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 노즐팬이 없고 SMPS가 따로 돌아다니고 뽑기에 따라 펜에서 굉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단점보다는 아쉬운 점이 맞을 것 같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고 장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니까요.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저는
세대나 구입을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컴팩트한 크기와 휴대성입니다. 3D 프린터를 자주 옮기면 장비에 무리가 가고 축이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교육, 체험, 플리마켓 등 외부 행사를 할 때 큰 제품은 이동이 너무 힘들고 데미지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은 한 손가락으로도 들 수 있을 정도로 이동성이 좋습니다. 작은 베드 사이즈, 챔버의 부재라는 단점이 휴대성이 있어서는 장점이었죠. 두 번째는 역시 가격입니다. 베드가 비슷한 크기의 대기업 3D 프린터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거의 10분의 1에 육박하기 때문에 부담이 아주 적어서 입문하기에는 최적의 프린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유지보수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완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조에 대해 잘 모르고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AS에 의존하거나 소비자에 의한 유지보수가 쉽지 않아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하지만 조립을 직접 해보면 구동 원리를 알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조금 더 원활하지요. 더 나아가서 자석 베드 제작, 노즐팬 추가, 레이저 모듈 장착 등 다양한 튜닝을 통해 더 편하고 재미있는 3D 프린터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0만원대 3D 프린터인 엔더2에 대해 리뷰해봤는데요. 물론 조금만 더 예산을 늘려도 많은 단점이 해결되는 프린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인 조그마한 프린터를 찾고 계신다면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보신 소감과 함께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시바견이 그려진 보조 배터리를 이벤트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많이 없으니 당신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